우리은행이 손해가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원금 보장이 된다고 설명해 11억 원어치의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단이 미국 의회에 공단 재개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코엑스와 잠실을 연결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2023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소비가 둔화되고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부진 판정을 내놨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투자 위험을 알려주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투자 실적에 따라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품을 원금이 보장된다며 파는 것이 대표적인 불안전 판매 유형입니다. 우리은행이 손해가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원금 보장이 된다고 설명해 11억 원어치 금융상품을 팔아 문제가 됐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전 재산 11억 원을 들여 주가 연계 증권 신탁, 즉 ELT에 가입한 60대 A씨. ELT란 자신이 지정한 주가 지수가 가입 시 미리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주가 연계 증권 신탁입니다. 즉 해당 주식이 가입 시 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나 A씨는 원금 보장인데다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도 찾을 수 있다는 은행원의 설명에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전혀 원금 분위기 없다고 그랬죠. 수치는 없어요, 사모님. 6개월 뒤 돈을 일부 찾으려던 A씨는 자신이 ELT 중에서도 초고위험성으로 분류된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조기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장 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원금 손실은 없으니 믿음을 가지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카드에서 원금 손실이 없냐고 물어가지고 이거는 수당이 이제 만기만 해주시면 원금은 줄일 수당이 없는데 지금 만기가 좀 쉬운. 그러나 ELT는 만기를 다 채웠더라도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데다 조기 상환 가능 여부 평가일인 6개월, 1년 등을 상품 만기라고 표현해 소비자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이게 하필 만기 때마다 이렇게 장이 좀 흔들려가지고 지금 만기가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다가 그거 경험들을 써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갈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내 말만 듣고 나는 한편 우리은행 측은 가입 당시 A씨가 직접 안내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개성공단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이 미국 연방 하원을 방문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개성공단 대표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미 의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의 재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설명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김진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설립 목적인 평화적 가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개성공단의 발전 경과와 경제와 안보, 통일 문화적 가치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오는 16일까지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며 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 국무부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17일 귀국할 계획입니다.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연말 착공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가칭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사업의 하나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도시철도, 지하철 및 버스 택시 환승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고 시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착공해 2023년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애초 계획에 포함됐던 고속철은 제외될 가능성이 불거졌으나 정부와 서울시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GTX-C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야 경제성이나 이용 가능한 부분이 결정되기에 제외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책 싱크탱크의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경제대에 석 달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표현도 지난 4월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서 지난 5월에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강도를 높였고 이번에는 경기 부진의 지속을 언급했습니다. 4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0.7%로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KDI는 이를 두고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면 생산 증가가 추세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산업 생산 흐름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인 ELT를 원금 보장이라고 허위 설명해 팔았던 사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소비자는 분쟁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긴 한데 구체적 손실이 발생한 뒤에 다시 찾아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금융팀 고현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 기자, 우리은행 ELT를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고요? 네,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에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은행은 그 민원인이 해당 서류에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판매 은행원 간에 나눈 대화 녹취록을 금감원이 직접 들어본 결과 그 은행 측의 잘못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당시에 금전적 손실이 크게 있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금감원이 분쟁 조정 손해배상 권고를 할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가 불완전 판매로 간주할 소지가 있긴 한데 네. 아직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손해가 확정되고 그러면 네. 그때 다시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요. 일단 이렇게 불완전 판매가 의심이 되면 금감원은 소비자한테 일단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구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금감원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분쟁 조정국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관행상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그것의 얼마를 어떻게 보상하라는 그런 식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 상품이 아직 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은행 감독국 쪽으로 이 내용을 옮겨서 추후 검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추후 검사, 그러니까 현장 검사라는 게요, 곧바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그냥 금감원이 그때그때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이후에 금감원이 추가로 현장 조사에 나갔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쭉 살펴보면은 어쨌든 민원인이 처음에는 이 상품이 뭐 적금이나 예금 같은 상품인 줄 알고 전 재산을 다 맡겼는데 그 관련 서류에 일단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령자 분들께서 금융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은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 경우도 서류에 서명은 있었고 또 본사 해피콜도 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투자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하도록 이 관리가 강화가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실제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나 이제 은행 업권에서도 주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도 올해 만 62세라서 그 당시 녹취 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따로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너무 불안해갖고 이거 뭐 제가 이거 솔직히 내가 이거 상품에 대해서는 난 잘 몰라요. 내가 읽어보지도 않았고 이제 그냥 사인만 하고 사인했는데. 네, 요즘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2달 연속 5천 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달 5,200여 건으로 4월에 이어 2달 연속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2달 연속 5천 건을 넘어선 건 2015년 3, 4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최근 주거시설의 경매 물건이 증가한 건 갭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주거시설이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매매 전세 가격 인하 후폭풍으로 경매에 나오는 것이 주 원인이라는 게 경매업계의 분석입니다. 전체 경매 대상 가운데 주거시설의 경매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주거시설 경매 비중은 47.2%로 지난 4월 44.2%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48%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을 빼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입니다. 또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ITC에서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가업 상속 공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존 상속 공제 요건을 바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중소기업계가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후 관리 기간 단축과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개편안을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계가 가업 상속 공제 사전 사후 요건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지만 연평균 제도 활용 건수는 70건에 불과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기간 동안 고용 업종 자산 유지 등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업 상속 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10년 동안 휴업과 폐업을 해서는 안 되고 업종 변경을 하거나 기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 규모 역시 상속 당시와 똑같이 유지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 총액 유지 방식을 추가하고 처분 자산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산업이 대세를 이루면서 업종 변경 제한 폐지도 건의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0억 원 지원 한도를 가업 상속공제 수준인 5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로템이 현대차와 함께 내년 제작 완료를 목표로 수소 전기열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차 마북연구소에서 현대차와 수소 전기열차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현대차는 기술 개발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를 공급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합니다. 현대로템은 수소 전기열차 제작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와 차량 간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 검증합니다. 현대차와 현대로템은 이번 MOU를 계기로 별도 기술 협업 조직도 구성합니다. 현대로템이 올 1월부터 개발에 돌입한 수소 전기열차는 저상형 트램 형태의 플랫폼으로 제작되며 수소 1회 충전에 최고속도 시속 70km, 최대 200km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현대차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 전기 트램과 수소 전기 전동차, 수소 전기 기관차 등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을 강조하는 이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주말 나비새김 캠페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주변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던 이날 행사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뜰락에 많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도 이들이 모인 이유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홍보대사인 배우 이시영과 양승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진행한 제막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그 나비를 저희 가슴 속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번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비 팔찌 만들기, 사진전 등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이 가능한 부스들은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도 좀 이런 어르신 노인 학대에 대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알고 그리고 좀 이제 같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나비새김 캠페인. 오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더위라든가 추위, 비나 태풍과 같은 날씨는 이 마케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날씨가 나쁜 날에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마케팅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주는 마케팅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이 예전에 비가 내리면 음식값을 깎아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비가 내리면 음식값을 깎아주는 마케팅은 역사가 제법 오래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음식점에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추위에 음식값을 깎아주는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요즘 더우니까 좀 시원하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은 매년 겨울이면 혹한이 맹위를 떨치죠.
2018년 겨울에도 3번이나 연방정부가 혹한과 폭설로 셧다운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워지면 사람들이 식당까지 나오지를 않죠. 그러자 이제 시카고의 한 식당에서는 그날의 기온에 맞춰서 수프값을 받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시카고 인근 3개 지역에 지점을 둔 M 레스토랑은 65세 이상 노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화씨 온도만큼 수프값을 받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죠. 네, 화씨 온도만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화씨 온도를 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도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니까 화씨는 좀 익숙치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낮 기온이 화씨 18도라고 하면은요, 섭씨 온도로 한 사람 한 7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이제 만일 화씨 온도로 18도였다고 한다면은 따뜻한 수프 가격이 18센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온으로 한 7도 정도 되는 날에 수프를 먹으러 오는 노인은 단돈 200원에 아주 따뜻한 수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기온이 화씨로 영하로 떨어지면 수프 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수프도 주고 영하 온도 숫자만큼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화씨 영하 5도까지 떨어진 날 노인 고객들은 수프와 함께 각각 5센트씩을 받는 것이죠. 이 식당의 수프 정상 가격 한 2,3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게 먹죠. 또 돈까지 받다 보니까 노인들은 이 식당 때문에 아주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행복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이 식당은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격을 깎아주면 호평을 받게 되고 그만큼 충성 고객도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 인천공항 옆에 위치한 S골프장은요, 차가운 날씨 운동하는 회원들에게 온도에 따라 그린피를 할인해 줍니다. 겨울 시즌이 시작되면 온도에 따라 할인된 동계 그린피를 적용을 하는데요, 아주 반응이 좋다 그래요. 할인은 인천 지역 오전 9시 최저 기온을 기준으로 하는데 0도에서 영하 3도일 경우에는 10,000원,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일 경우에는 30,000원, 영하 6도 미만일 경우에는 50,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왜 추운 날에는요, 손토시, 바람막이, 핫팩 서비스, 꿀차나 붕어빵도 주고요. 또 여름철 비가 올 경우에도 그린피를 할인해 주는데 5시간 누적 강수량에 따라 최고 그린피를 50% 할인해 줍니다. 물론 비 오는 날에는 우비, 핫팩 제공은 기본이죠. 네, 골프를 치러 갔다가 비가 오면 기분이 우울해지다가도 이렇게 그린피를 할인해주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겠네요. 아, 정말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마케팅을 하는 곳이 또 제주에 알 골프장도 있어요.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제주도라는 지형적 제약 때문에 독특한 보상제를 운영을 해요. 눈이라든가 안개, 악천후로 라운드가 취소되면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데요. 실제 몇 년 전에 30cm의 폭설로 라운드가 불가능해지자 골프장 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예약자 모두에게 항공료 등 약 6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골프장 모두 날씨 보상 프로모션이 오히려 내장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요. 돈을 벌려면 고객의 마음을 훔쳐야 한다는 거죠. 네, 날씨로 인해 우울해진 고객의 마음을 헤아린 마케팅이 더 많은 고객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일부 전라도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도는 오늘까지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전라도는 내일까지 최고 30mm,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최고 50mm의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 대전은 2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일부 전라도와 강원 영동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과 수원의 낮 기온 26도, 대전은 27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침에 비가 모두 그치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도는 낮까지 비가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5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점점 올라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